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는 분양 당시 제시된 예상 수익률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가능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법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송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법무인 백송 박윤혜 대표 변호사님과 지난 시간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박윤혜 대표님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위탁관리업체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체 선정 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 실적 및 전문성은 위탁관리업체가 얼마나 많은 객실을 관리해왔는지, 객실 가동률, 투숙객 만족도 등 실제 운영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호텔 브랜드와의 제휴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은 투숙료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지 등을 계약서상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위탁 운영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객실 점유율 보장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다수의 소유자가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이니까 관리단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집합 건물에 해당하므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됩니다. 관리단 구성 주체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자, 즉 구분 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관리단은 아파트 입주자 회의와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단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 주로 위탁관리업체 대표 또는 소유자 중 선출된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건물 관리,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건물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고 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분양 초기부터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 관리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단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조직의 공통점은 첫째, 모두 입주자들의 공동생활 편의와 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공용 부분의 청소, 보수, 시설 점검 등을 관리합니다. 셋째,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넷째, 관리단과 입주자회의 모두 해당 건물의 입주자나 소유자들이 참여하여 구성됩니다. 두 조직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여 관리단은 해당 시설의 상업적 운영을 고려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르며 건물의 용도가 숙박업에 가까운 특성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아파트 입주자 회의는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단은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주택법 등의 주거용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 및 운영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최초 건설할 때 시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행사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사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행사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을 기획하고 분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운영사는 분양 이후 건물의 실제 숙박업 운영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는 사업 초기 투자자 유치를 위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하며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확정 수익을 약속하여 분양 후 소유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영사는 준공 이후 객실 운영, 예약 관리, 호텔식 서비스 제공, 청소, 시설 관리 등 실질적인 숙박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운영사는 소유자들로부터 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주들과 운영사, 시행사 간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 초기 수익률이 실제 운영에서 달성되지 않는 경우 소유주와 운영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는 숙박업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반면 소유주들은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를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는 첫째, 분양 당시 제시된 예상 수익률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주변 경쟁시설, 관광 수요 변화, 위탁 운영사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2021년 법령 개정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시 주거 가능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법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의 신뢰성, 운영 능력, 계약 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생활형 숙박시설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유주로서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 규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있으신지요?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관리단 총회, 하자 소송 등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